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힘을 내면서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분을 대부분 만납하고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 전반에 관망 심리가 짙어졌고요. AI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을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를 했습니다. 오늘장을 움직인 핵심 이슈와 또 내일장을 움직일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우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도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또 타는 듯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오늘 6시부터 외환 시장이 이제 24시간 개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당국의 개입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수출주와 수입주에 대한 변화도 역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6월에 수출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주의 수출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D램 수출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보다 수출이 덜 했다. 이게 아마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펙 플러스가 5개월 연속 증산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유가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종목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의 경우는 반도체의 하락 때문에 꺾인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보시다시피 이전의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히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8,050포인트였습니다. 이 8,050포인트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이 포인트와 함께
이전에 저항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 8,050포인트였어요. 8,05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지수는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830포인트였어요. 이 83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770포인트대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었는데 다행히 지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변수인데 예상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82조에서 86조 사이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아시다시피 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 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3월 달에는 없을 거야. 3분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조 이상만 3분기에 컨센서스 예측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일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시장은 지지선에서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SK스퀘어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포함을 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도 오늘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에서 몇몇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안에서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 혹시 나는 어떤 시황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장중에 어떤 종목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죠. 공부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좀 둘러보자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이 순매도,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이 시장을 흔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약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몇몇 종목들 또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종목 하나둘씩 좀 포착을 해볼 거고요. 또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많은 종목들까지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 이 섹터 포착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또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자동차 테마 쪽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주목해 봄직할까요? 일단 6월 달에 SUV와 함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전체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슈와 함께 향후에 이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영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가 부품, 제조, 그다음에 AI, 항공, 우주, 에너지 쪽에 10년 동안 42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동차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신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한번 볼게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가격이 45만 원 부근이었어요.
이 45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을 때 주 수급을 확인해 보면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65만 원에서 66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할 때 지켜보셔야 되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관에 대한 수급이 결국은 현대차의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1만 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뭐 66만 원대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최종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차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 기아차 금요일 날 제가 종목 AS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7만 원대까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7만 원 부근대까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아차의 경우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현대차만큼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20만 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일단 17만 5천 원은 뛰어넘자라는 걸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 매매 먼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도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51만 원에서 52만 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내일 중요합니다. 52만 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68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확인해 볼게요.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헤드앤숄더의 경우는 기존에 이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헤드앤숄더 실패형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46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40만 원 부근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46만 원 지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로 세 종목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아, 현대모비스 세 종목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또 이렇게 짚어주셨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절 테마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날씨 부쩍 더워졌는데요. 거기에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확실히 이런 날씨가 오면 저희 계절 테마가 조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24도, 25도에서 무더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개량 한복을 딱 입고 왔잖아요. 시원해 보이세요. 네, 날씨가 이제 뭐 많이 더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마가 7월 달에 시작이 된 게 기상청에서 체크를 한 후에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의 장마 기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 번은 37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은 15일 정도밖에 장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가 끝나게 되면 바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밤에도 역시 더운 그런 열대야 지방의
날씨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늦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은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길거리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외기나 혹은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이 설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한 업종을 확인을 해봤을 때 에어컨 관련주 중에서 실외기가 없는 그런 에어컨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름철 테마라고 하면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 처리 업체도 역시 전통 테마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국지성 호우로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마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슈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열대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에어컨 관련주라든가 혹은 전선 전력 관련주도 추후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 파세코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동안 이슈가 안 되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10,000원 부근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0,000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이 이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9,000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9,10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갭상승을 할 경우에는요. 10분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가 가게 되면 상한가를 대한 상한가만의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전략은 제가 공부방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 테마 관련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탑픽으로는 파세코를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유주 섹터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저희 그러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전망 또 어떻게 보시고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악재가 되게 많은 종목이 정유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 담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유사 4개사가 이 공정거래법 위헌에 대한 이슈로 기소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이 아마 3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5개월 연속 증산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일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결국은 3분기 영업 손실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는 GS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GS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79,000원에서 8만원으로 저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저항 때문에 돌파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8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에 추세를 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건 결국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되게 되면서 방향을 8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오일도 확인을 해볼게요. S오일을 확인해 보게 되면 동일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11만 7천 원에서 12만 원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간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옳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2만 원을 돌파를 할 경우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14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뭐 10만 3천 원 부근대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정유주에 대한 얘기는 해드리지만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4월 달부터 5월 달이었죠. 5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이 10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 돌파를 할 경우 자회사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 3주 동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11만 3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도 역시 박스권의 매매가 유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3만 7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14만 원대까지는 또 이렇게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조금 버블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아마 손실이 좀 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10만 원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약세가 이어질 경우는 아마 9만 3천 원 부근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슈가 되고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3분기 실적에 진짜 영업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옳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오늘도 시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크죠.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탄탄한 대응 전략부터요,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종목에 대한 개별 고민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종목 상담 코너가 열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또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은요,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해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시장 변동성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 닉네임이 또 저희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손만 대면 상승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전문가님의 종목들 항상 상승세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짚어주셨던 이 추천 종목이었죠. JNTC 오늘도 좀 수익을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대응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는데 이 눌림목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게 이 네 가지 전략을 조금 집중을 해서 보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는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뭐냐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엑셀런트 어닝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 실적을 우리는 체크를 해보자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을 통해서 증권사도 목표가라는 걸 정리하는 거죠. 목표가. 그리고 이 목표가 대비해서 밸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밸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요. 물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가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의 주도가 되는 종목 혹은 시장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T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수익과 손실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선생님 저는 매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매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매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때 매수하면 상당히 매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가 상당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바닥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눌릴 때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야지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도 10년 넘게 뭐 종목 상담이랑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기관이 매수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 거예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기아차나 현대차를 볼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현대차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마다의 주 수급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수급의 부수급이라고 하죠. 이 부수급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수급이 매도함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어떤 식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하락 추세일 때 떨어지는 걸 눌림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를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데서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혹은 향후에 추세적 반등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승 추세일 때 일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 거래량 교육을 할 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10시까지
거래량이 25%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러프하게 우리는 30%를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30% 이하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아야지만 이는 눌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사요? 조정받을 때 사세요. 그러면 그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눌릴 때 매수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건 결국은 다음에 지지가 나올 가격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결국 저항보다는 지지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상승의 여력이 있는 이런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라는 게 그냥 뭐 계속 밀린다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5%가 밀리면 받는 조정인가요? 10%가 밀리면 조정인가요? 그거는 종목마다는 달라요. 다만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확실한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가 탈창을 통해서 세부 타이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요 그럴 경우 있어요. 10만 원 부근이 지지선일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부근이. 근데 현재가 창을 확인을 해봤더니 99,200원에 위에서는 뭐 100주씩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99,200원에 만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주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10만 원이 아니라 이 99,200원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JNTC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 JNTC 지난번에도 수익 났고 이번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X가 뭐였죠? X가 엑설런트 어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한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2026년에 그동안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요. 577억에 대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주가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 192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6년 4분기 보게 되면 적어도 3배 이상 585억으로 크게 뛰어 올라가죠. 확실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이 JNT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X를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주수급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주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수급보다는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박스권은요. 1, 2년 봐서는 안 되고 최소 5년 이상 주가를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JNTC는 지금 3년 동안 주가가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전에 저점이었던 1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박스권 흐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는 1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지지가 나왔죠. 지지. 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는 아니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가 이렇게 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이날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눌림목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일부 2.71%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오늘 7월 6일이죠. JNTC 15,8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오늘 9시 5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을 쭉 받고 이 가격이죠.
정확히 15,650원에서 15,8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등은요, 이전에 쭉 확인해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3.9%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눌리면서 2%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시장 되게 안 좋았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밀렸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눌림목을 잘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소폭이지만 2%가 넘는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1,859억에서 3,428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3년에 2,240억이었어요. 그것보다 50% 가까이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인 거죠. 그렇죠? 엑설런트 어닝 확인이 됐습니다.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요. 1분기에 420억이었어요. 그게 729억으로 1.8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와 함께 4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의 수급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부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조정을 받고 최근에 12만 원 부근이 뭐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곳이에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만 원 정도에 매수했으면 가장 베스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또 흐름이 바뀌죠. 제가 트렌드 추세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환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2.87%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참고로 이거는 16만 1,000원이었어요. 16만 1,000원 조정을 일부 받았던 이유는 이 사이에 정확히 1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 사이에서 움직인 거죠. 정확하게는 15만 8,500원에서 16만 1,000원 사이에서 움직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100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보셨듯이 조정을 받을 시기예요. 이때가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적어도 손실은 안 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였어요. 밑에 확인해 보게 되면 제가 7월 2일 날 29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게 29만 원 수준이었어요. 29만 원. 이전에 저항으로 올라가다가 눌렸던 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했더니 7월 3일 날 몇 프로 올라갔죠? 8% 올라갔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엑스텐 전략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단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지지 저항이라는 핵심,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기본, 거기에 수급이라는 우리의 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엑스텐 이 네 가지만 아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림목에서 안정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의 종목 리뷰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요. 실시간 전략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 이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의상이 진짜 좀 재밌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그 닉네임 있잖아요. 네. 손만 내면 상승. 그래서인지 오늘 약간 또 주식도사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부채를 나중에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부채 들고 오시나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인지 사실은 전문가님의 이 8알이요. 제 생각에는 이 엑스텐 전략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확실히 타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개량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만큼 확실히 확인이 돼 있는 상태죠. 공부도 충분히 많이 했고요. 오늘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6월 달에 화장품 주가 사실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만큼 이슈가 많이 못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실리콘2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플랫폼이 어디로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실리콘2에 대한 실적이 가파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 쪽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쪽 매출도 역시 증가를 합니다. 특히 유럽 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 폴란드의 물류센터가 증설해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B2B였는데 이번에는 B2C까지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실적이 증가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과 함께 이 실리콘2가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북미에서 올리브영이 2곳이 열렸어요. 올리브영 USA가 협업을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캘리포니아의 올리브영이에요.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경우는 한국관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뷰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실적이라는 것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1,586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6년 보게 되면 적어도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1분기에 543억, 그다음에 4분기, 작년 4분기였죠. 작년 4분기에 358억이었는데 실적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과 주가의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더 좋았어요. 작년 4분기보다. 근데 주가가 오히려 밀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올라가야 될 종목이 못 올라갔다. 즉 저평가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세 확인해 봐야겠죠. 트렌드의 경우는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이죠. 기관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이죠. N, 넷. 정확한 수급이 어디냐? 기관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아마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는데 저는 트레이딩 쪽으로만 일단은 45,500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개인적으로는 5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5,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손절가를 35,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올 거예요. 3만 원까지 깨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탈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시그널2 주목을 해주셨고요. 앞서 가격 전략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마지막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히든 종목을 상당히 쉽게 네. 뭐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딱 보고 저거 어떤 종목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아마 쉽게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바이오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건 피부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PDRN, PN 뭐 이런 게 있고요. 면역 증강제, 보톡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연어에서 재생이 많이 되는 세포가 있다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찾아봤더니 정확하게는 이 연어의 생식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포 안에는 피부를 재생하거나 이 재생을 할 수 있는 세포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에 대한 이슈가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료기기, HA 필러라든가 화장품 사업, 이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상당히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라는 종목이 이 이슈가 원래 이 종목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차세대 스킨 부스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 회사가 당연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올라가야지만 다른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그다음에 2분기가 뭐 전분기 대비해서 1.7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전분기라고 하는 건 1분기인 거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걸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651억에서 2,100억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는 연간, 밑에는 분기인데 조금 잘못된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네요. 제가 이거는 공부방에서 실적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실적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그거는 공부방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 언급을 해 드렸어요. 이때 언급해 드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거죠. 3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원래는 여기에서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매도를 하면서 일부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할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매수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정을 한번 받게 되면 이때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내일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정확한 타점부터요. 이 실적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잊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나만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코너 매주 금요일 열려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포차가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